예를 들면 현금 수령하는 직장도 많이 있잖아요. 내 이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가족만 많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고금리 기조에 물려서 이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개인회생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 고금리가 언제까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기사가 몇 가지 나왔길래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고금리에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크게는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파트 연끌 투자하신 분들 있죠. 아파트든 상가든 지금 개인회생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내는 담보대출 이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거 담보대출 이자 늘어난 것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한데 팔려고 내놓으니까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매수세가 나오질 않는 거죠.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려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가나 아파트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이자 부담은 큰데 상가나 아파트는 팔리지도 않아서 많이 힘든 경우가 많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 코로나 대출 많이 나왔잖아요. 소상공인 대출 이런 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주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받은 대출 중에 금리가 많이 오른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030은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 기조에 맞물려서 주식 코인 요거 하려고 대출 받은 친구들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급격하게 올라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고금리에 많이 힘든 분들이죠. 이게 엊그제 나온 신문기사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실력 검증받는 해가 될 것이다. 가계부채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디레버리징 요게 대출을 줄이겠단 말이잖아요. 긴축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자를 높이겠다. 높은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금융 불균형이 재차 누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계부채 완만한 디레버리징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 대출 내준 거를 계속 줄이겠다는 뜻이니까 금리를 올리든 아니면 올라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든 이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8일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게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높게 있을 것 같으니까 긴축을 계속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같은 진단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 한국이 거의 전 세계 최상위권이죠.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상가 투자를 무리하게 했다거나 특히 그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그때 분양 받으신 분들, 신도시에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아파트 그때 힘들게 매입하신 분들 팔려고 내놔도 고금리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자영업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금리가 당분간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2030 생활비나 주식 코인 대출 받은 분도 이자 부담은 당분간 꽤 무거운 부담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 또 다른 기사인데요. 가계부채 폭탄이 더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그 말이죠. 5월달에 가계대출 전월비 4조 2천억 원이 늘었다. 커지는 가계부채 부실 우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금리 올라간 상태로 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익숙해지고 다시 금리가 내려올 거라는 생각으로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이 많이 나갔다 그 기사거든요. 다시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다시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하더라. 뭐 그런 반대편에 있는 기사입니다. 이 시기에 부동산이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훌륭한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끝물에 피멍이 드는 게 아닌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할 일이죠. 자, 두 번째 논점인데, 채무자들이 변호사 상담을 오시면 내가 내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채무가 뭐 대략 뭐 7천인 것 같은데 뭐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빌린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채권자 목록에는요 이렇게 정확한 원금하고 이자를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채권자 목록인데 여기 보면 원금하고 이자를 이렇게 기재하는 표가 있거든요. 칸이 있어요. 여기에 원금하고 이자를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그 이자를 계산해와라 알아오시라 그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내가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만 아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신용조회를 하면 이제 다 나오는데 이자나 이런 걸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를 부채증명서라는 이런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을 받습니다. 요거를 발급을 받으면 여기 보시면 표에 그 이자 금액하고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자를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 그건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거죠. 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은행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의 대리인인데 그 사람에 대한 부채증명서와 오늘까지 이자 계산한 거를 부채증명서를 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내가 다니는 직장은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개인회생 하려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업이 있어야 된다고. 개인회생은 얼마라도 변제를 해주겠다는 말이니까 내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직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예를 들면 현금 수령하는 직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일당직 이런 것도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이 되는가? 자, 법원에서는 소득이 존재하는가 소명을 해봐라, 직업이 있나 소명해봐라, 이렇게 보정 공고를 내립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확실하게 4대 보험에 딱 모든 절차가 다 완비되어 있는 직장이면 어려운 게 없는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정으로 4대 보험에 미가입이 된 건지 구체적인 그 진술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런 것들은 아무 직장이라도 사장님이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좌로 돈을 받았다면 그 계좌 내역, 그리고 계좌로 못 받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 수령 확인증,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진실된 직장이 맞다는 것을 소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제출하거든요. 이분도 일용직인데 현금 받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근로계약서에 그냥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진술서도 그냥 자필로 몇 줄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급여명세서도 이제 이분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이렇게 엑셀 시트로 못 만들어 오고 손으로 이렇게 적어왔어요. 6월달에 얼마 받고 7월달에 얼마 받고 8월달에 얼마 받았다, 뭐 사장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여 현금 수령증, 요거 두 개 다른 서류입니다. 급여 현금 수령증, 이렇게 언제 내가 계좌로 못 받았지만 현금으로 얼마 받았다,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 배우자 문제.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까지 싹 포함해서 변제금 좀 많이 낮출 수 있으니까 내 이 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남는 돈이 많아야지 개인회생 할 수 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월급을 170 받을 때 내 1인 생계비 120 빼면 한 달에 50만원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50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데 내 1인 생계비 120만 빼면 한 달에 230 내야 되잖아. 그럼 부담이 좀 크죠. 근데 내가 350 버는데 자녀가 있어. 그러면 2인 생계비 210만원 빼면 한 달에 140만원만 내면 되죠. 내가 350만원 버는데 자녀가 둘이야. 그러면 270만원 빼기 80만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더 줄어들고, 내가 본인 자기 생계비에 자녀 2명에 배우자도 직업이 없다, 이렇게 4명의 생계비를 다 집어넣으면 320만원 빠지니까 한 달에 3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은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또 채무자들이 오해하는 게 가족만 많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월 생계비가 너무 적으면 배우자한테 생활비 줄 것도 너무 적고 자녀들 교육비 쓸 것도 부족하고 이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 회생을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안 그래도 내 채권이 전부 변제를 못 받고 회생 절차에서 일부가 탕감이 되는 마당에, 아니 당신의 다 큰 그 성인 배우자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생활비 준다고 먹고 살라고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더 줄이는 게 말이 되냐? 애야 어려서 그렇다 치지만 당신 배우자는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왜 내 채권을 손해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실무상 성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 안 되지 않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배우자가 아프거나 뭐 병명이 뚜렷하게 있거나 입원 중이거나 또는 장애 등급이 있거나 또는 자녀가 어린애가 둘이 있어서 일하기 힘들다거나 또는 외국 국적이라서 주로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국적들이 많으신데 아직 국내에 귀화를 못하셔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취업이 좀 힘들다, 이런 사정이 있거나, 그리고 중요한 거, 주식, 코인, 토토 같은 사치 사유가 없어서 뭔가 좀 가정에 대해서 배려해 줄 게 많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도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이 채무자의 그 진술서인데 아내가 불법 체류자인 걸 처음에 모르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자기 작은 월급 가지고 대출 받고 자녀들하고 배우자 부양하려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자가 너무 늘어서 힘들어서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애들이 어려서 돌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외국 국적이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취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전부 생활비 돌려막기였기 때문에 뭐 주식, 코인, 토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4명 생계비 지금은 320인데 그 당시 307만원 다 빼줬어요. 본인 자녀 2명의 배우자까지 법원에서 다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월 32만원 변제하는 거
3년 동안 월 32만 원 그래봐야 3년 내봐야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채무가 5,600만 원이 넘었는데 1,1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 탕감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제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해드리면 지금 이자가 너무 많아서 부담을 느끼시니까 언젠가 이자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한국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당분간은 긴축을 유지하겠다,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빨리 현재 상태가 나아지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내 채무 얼마인지 모른다. 그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은행에서 계산해서 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일용직 알바 뭐 현금 받는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 가능하다. 내가 탕진한 사정이 하나도 없었고 어린 자녀가 있어서 배우자가 일하기 힘들었고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어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다. 이런 사건에서 부양가족 4명 전부 다 빼주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지금 아파트나 상가나 아니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거 잘못 매입해서 물리신 분들하고 그리고 내 채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분들, 일용직인 분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가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